파이썬 코딩 연교시. 오늘은 입력에 관련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파이썬 안으로 전달해 주는 과정이에요. 즉, 우리가 파이썬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어떤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뭐 게임이라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위로 점프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키보드를 통해서 혹은 마우스를 통해서 어떤 외부에 있는 신호가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때 키보드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입력 방법으로 input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이 input이라는 함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요. input 함수를 오늘 우리가 쓸 건데 input 함수를 사용하면 키보드로부터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인풋 실행줄에서 임시 중지 상태로 기다리다가 엔터키가 감지되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키보드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키보드를 통해서 파이썬으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문자열인 str, 스트링 자료형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은 input이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파이썬에서는 이 input이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면 이 명령을 실행하는 순간 프로그램은 그 상태에서 중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확하게는 중지된 건 아닌데 화면상으로는 일시 중지 상태가 되는 거죠. 화면상으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춰 있으면서 키보드로부터 무언가가 입력되기를 계속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헬로 월드 123, 12.7 뭐 이렇게 어떤 숫자나 문자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엔터 키를 치면 엔터가 들어온 것을 감지해서 그 이전까지 그 해당 지점까지 입력되어 있는 키보드의 키 내용을 다 받아들여서 그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된 값은 str 문자열로 인식이 됩니다. 자, 한번 input 함수 사용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괄호 열고 닫고 그러면은 이제 input 함수가 실행이 되면 키보드 상에서 얘가 이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변수 값에다가 이제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되는데 한번 하나씩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요거는 자, 화면을 좀 크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우선 input 함수만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냥 실행시키면은 얘가 지금 여기 커서가 밑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숫자나 문자나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 집어넣어주면 이게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파이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냥 키보드로 친 걸 그대로 화면에 보여주는 건데 얘를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자, variable이라는 변수에다가 input 명령을 써가지고 어떤 내용을 치면은 여기 variable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건데 이렇게 input이라는 함수를 쓰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지시까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시를 넣어주면은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되면서 화면에 출력이 돼요. 문자열이. 그러면서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어떤 뭐 이름 데이터를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숫자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요 넘버라는 우리가 방금 입력한 내용이 여기 variable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제일 편하게 input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넣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화면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가 출력이 될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고 엔터키를 쳐주면은 name이라는 변수에 우리가 방금 집어넣은
그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이게 숫자도 되고 영어도 되고요. 그리고 한글도 상관없이 잘 됩니다. 잘 되니까 한글로도 사용을 하셔도 문제 없겠어요. 자, 초이스라는 초이스라는 변수에다가 인풋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를테면 게임 같은 데서 이런 거를 많이 할 수 있죠. 옵션 선택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옵션이 기본적으로 A, B, C 세 개가 있다고 할게요. A, B, C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써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만 해줘도 되고 이렇게 엔터키를 쳐보면은 화면에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A, B, C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보통은 이런 지시사항이 나오면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가 좀 많이 결정이 되겠죠. 사용자는 그러면 여기서 A나 B나 C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여기서 뭐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은 D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G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111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할 거예요. 나중에 에러 처리 혹은 잘못된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야 될 일이고 우선은 적당하게 정당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만 이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초이스라는 변수 안에는 B라는 문자 열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 위에서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름을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프린트를 쓸 수도 있겠죠. 프린트 함수를 써가지고 화면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게 해놓고 그 다음에 input 함수를 써가지고 주어진 이름을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요. 한 줄씩 실행을 시키니까 그런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new 파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파일 안에서 얘를 만들어 본다 그러면은 아마 조금 더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프린트 문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input 함수를 써가지고 키보드 입력을 받은 걸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되겠죠.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저장을 간단한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실행시켰던 이렇게 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가 냈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가 나오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입력시켜 주면 이 이름이 조금 전에 집어넣은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주사위 놀이를 한다. 그러면 똑같이 input이라는 함수를 또 쓸 거예요. input이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서 나온 값을 주사위에 있는 어떤 값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건데 얘는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이제 이래서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642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지시를 보여주는 게 좋겠죠. 이래서 642의 숫자를 내가 입력하고 컴퓨터에서는 랜덤한 숫자로 1에서 6 사이에 있는 숫자를 나오게 하고 그래서 두 개가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구문이 하나 들어가야 될 거예요.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해 주는 그런 구문.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5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이스는
얘가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얘가 5라는 숫자가 아니라 얘는 뭐냐 그러면은 문자예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앞뒤에 이렇게 인용부호가 들어있잖아요. 인용부호가 들어있어서 문자열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스라는 문자열을 숫자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int라는 함수입니다. 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게 문자열이 정수로 만들어져 있는 문자열을 진짜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걸 다시 다이스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기억하시죠? 여기 이 이퀄 표시가 명령이라고 했었죠. 프로그램에서는 얘는 명령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연산을 다 한 다음에 연산의 결과를 왼쪽에 있는 공간에 집어넣으라라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그래서 대입해주는 명령물입니다. 대입 명령, 대입 연산자인데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걸 다 계산한 결과값을 왼쪽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이스는 현재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인데 5라는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숫자형 문자가 들어가 있는 숫자형 문자, 이건 문자예요. 숫자가 아니라 숫자형 문자가 들어가 있는 문자열인데 이 문자열을 int라는 함수를 써서 정수로 변환시켜 주는 거죠. 정수로. 그러면은 문자열 5라는 숫자형 문자가 되어 있었던 이 문자열을 진짜 숫자 정수 5로 바꿔서 다시 다이스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스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위에서 봤던 이 인용부호가 없어진 5라는 값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다이스는 이제 다이스 곱하기 2 해주면은 5 곱하기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위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다이스는 2를 곱해주면은 사실은 문자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겠죠. 문자열에다 2를 곱해주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10이라는 결과가. 자, 그리고 예,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스를 이론하는 결과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다이스가 현재 5잖아요. 5인데 5를 이론하는 결과는 이론하는 나머지는 1이 되죠. 만약에 다이스가 4였다면 다이스를 이론하는 나머지는 0이 되겠죠. 즉 어떤 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라는 얘기는 짝수라는 뜻이 될 거고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라는 얘기는 홀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걸 사용을 하면. 즉 이를테면은 프린트 문 안에다가 이런 걸 한번 넣어보자는 얘기예요. 당신이 입력한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하나를 만들고 얘를 포맷이라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던 거죠. 포맷이라는 걸 써서 다이스 모드 연산자 2 다이스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이러면은 자동으로 다이스 값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 부분에는 이 다이스를 2로 나눈 나머지 0 또는 1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인풋 함수와 함께 인풋으로 들어온 다이스 값을 사용해서 이렇게 프린트까지 해보는 것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뒤를 또 볼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봤고요. 세 번째, 이름을 입력받고 나이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이름은 그냥 문자열이니까 그대로 입력받으면 될 것 같고요. 나이를 입력받은 다음에 이 age라는 변수에는 문자열로 우리가 나이가 만약에 15이다. 그러면 15 엔터 이렇게 치겠죠. 그러면은 여기 age에는 문자열 1과 5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i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숫자 정수 15로 바꿔서 age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name과 age는 각각 문자열과 정수가 될 것이고 얘를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 안에서 뭐뭐의 나이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부분에는 name이 뒷부분에는 age가 들어가게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럴 때 좋은 게 이제 포맷이라는 걸 사용을 해주면은 포맷을 사용해서 앞에 들어갈 것과 뒤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사용을 해주면은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자. 네임에다가 input 괄호 열고 닫고 다운표 안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저는 이제 바람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age에다가도 똑같이 input 써가지고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나이는 15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age가 지금 그대로면은 이제 문자열이니까 이 age를 정수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age를 정수로 바꿔서 다시 age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서 age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문자열 변수였어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서는 문자열에 있었던 값을 정수로 바꿔서 다시 age에 저장했으니까 아래쪽에서 age는 이제 정수형 변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의 변수들을 우리가 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적 할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age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변수였는데 아래쪽에 age는 한 줄밖에 안 바뀌었는데 얘는 정수를 다루는 변수로 바뀌는 거죠. 변수가 이름이 똑같은데 계속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요거 파이썬의 특징이니까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지난번 했던 거죠. 자, 앞에 이름이 들어갈 거고 누구누구의 나이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맷에 들어갈 건 앞쪽에 들어갈 거는 name 이름일 거고요. 뒤쪽에 들어갈 건 age 나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name과 age를 집어넣어서 출력을 해주면 바람의 나이는 15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input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input 함수를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파이썬 안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풋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이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인풋 실행줄에서 일시 중지 상태로 기다리다가 엔터키가 감지되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키보드에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문자열인 스트링 자료형이고요. 숫자를 입력받고 싶다면 인풋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int 혹은 플롯, int는 정수로 바꾸는 거고요.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는 뭐 10.3 이런 걸 쓰고 싶으면은 그때는 플롯이라는 함수를 int처럼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